안녕하세요. 낭만사과입니다. 요거 놈은 아마 폭나무 같습니다. 폭나무. 근데 뭐 팽나무나 폭나무나 보통 우리 보면 그 나무가 판매될 때 보면 보통 뭐 잎이 없으니까 저게 잎이 있으면 확인을 하는데 없으니까 그냥 다 팽나무라 그럽니다. 폭나무라고 파는 경우는 그 뭐야 그 판매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경매장 같은 데에다가 특별히 이거는 폭나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아니면 다 팽나무라 그러죠. 그러니까 뭐 팽나무나 폭나무나 뭐 사실 같은 형제라 그래야 되나 사촌이라 그래야 되나 얼찐 봐서는 알 수가 없죠. 근데 요 놈은 폭나무가 맞을 거예요. 자, 보시면 지금 아까 보셨을 때 보면 요게 얘가 지금 위쪽에 상처가 아주 큰 상처가 있고 지금 거의 아래쪽으로 많이 썩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도 아주 큰 상처가 있는데 큰 구멍이 있죠.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. 근데 지금 관통은 안 돼 있어요. 관통은 안 돼 있고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무가 약간 비스듬히 한 10도 정도 누워서 심겨져 있는데 저 아래쪽 목대가 짤뚝합니다. 그러니까 빨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들 위에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그 근장 시작되는 부분이 더 이제 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저런 상태로 보면 왠지 나무가 불안해 보이고 그러죠. 균형비가 안 맞는 거죠. 한번 나무란 것은 밑에가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가늘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빨린 거죠. 거꾸로 빨려서 허리가 짤록하게 된 거죠. 허리가 짤록해서 콜라병처럼 그런 게 돼 있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일단 상처난 거랑 잘록한 허리를 극복할 수 있는 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게 뭐 저는 괜찮은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뽑았습니다. 뽑기 전에 이제 전정은 대충 했습니다. 분갈이 하려면 이게 뭐 자꾸 걸리니까 일단 대충 하고 지금 뿌리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제 뿌리가 팽나무나 이렇게 또 느릅나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질기죠. 뭐 가위가 완전 날카롭지 않으면 이게 뭐 뿌리가 막 씹힙니다. 섬유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막 씹혀요. 그리고 자르는 게 엄청 힘듭니다. 요거도 아마 그 산에서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산에서 산치한 것 같아요. 산치해서 저기 뭐 상처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뿌리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뿌리는. 자, 저놈을 갖다가 지금 저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팽나무, 풍나무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지금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이는 거 한번 보시면 백나무의 사촌들입니다. 같은 속의 이제 나무들이죠. 보시면 일단은 여기 비슷한 게 팽나무, 폭나무 그리고 저기 보면 뭐 푸조나무, 분개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 꼬리가 보면 우리가 일단 그 꼬리가 있나 없나로 보통 그 팽나무, 폭나무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. 보시면 근데 이제 꼬리가 아예 저 지금 요 아래 그림 예시의 그림처럼 아예 막 뾰족 튀어 나오면 좋은데 어중간하게 꼬리가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어중간하게. 그런 어중간하게 있는 나온 애들은 이 꼬리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, 이제.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시면 저 푸조나무라고 있잖아요. 요 푸조나무라고도 보면 꼬리가 있죠. 그리고 삼팽나무라고 해서 또 이제 저 보면 꼬리가 뾰족하게 나와 있죠. 네. 그 폭나무에도 꼬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근데 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심하게 꼬리가 나와 있으면 폭나무가 확실해요. 그리고 그 잎맥이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맥이 이렇게 쭉쭉 나가 있잖아요. 잎맥이 두 개면 확실히 폭나무입니다. 그리고 세 개면 폭나무일 수도 있고 팽나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팽나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팽나무는 우리가 보면 저 제일 좌측 하단에 있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팽나무고
나머지 뭐 검팽이니 뭐 삼팽이니 뭐 또 뭐 있더라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만날 일은 없고 어쨌든 확실한 특징은 그 콩나무는 이 여기 가족 중에서 사촌들 중에서 콩나무만 그러니까 좀 작은 나무예요. 태생적으로 물론 뭐 작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저 콩나무 뭐 저런 애들은 한 15m까지 크고 콩나무는 10m까지 큰다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크기는 큰데 어쨌든 간에 그 분재로 됐을 때도 다른 거에 비해서 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작습니다. 근데 어쨌든 팽나무를 줄여놔도 그렇게 작아질 수도 있는데 보통 잎은 갖다가 확실히 팽나무는 보니까 제가 봤는데 팽나무 같은 경우는 팽나무 분재가 돼도 잎이 콩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가 않더라고요. 많이 크더라고요. 요 놈은 팽나무입니다. 네, 팽나무인데 이게 지금 조금 이쁘 제가 전정을 안 해서 그러는데 나무는 조그마한 거예요. 지금 뭐 수고가 뭐 한 10cm 조금 넘을 거예요. 가지 필요 없는 가지 치면 기껏해야 뭐 12, 3cm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. 지금 위로 한창 도장을 해서 그러는데 요 놈은 퐁나무입니다. 요 놈은 퐁나무인데 요 놈이 훨씬 큰 거예요. 요 놈은 수고가 25cm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도 잎이 저렇게 작잖아요. 요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팽나무 잎은 그 같은 비슷한 크기의 나무라고 봤을 때 이 놈은 팽나무입니다. 팽나무인데 잎은 아까 처음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이놈도 여전히 큽니다. 이거. 자, 요것도 팽나무. 요건 그나마 좀 작은데 이놈도 커요. 그래도 아까 그 놈에 비하면 훨씬 크죠. 네, 이렇게. 그리고 요것도 팽나무 크죠? 이렇게. 크잖아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팽나무가 잎맥이 저게 3개 아니면 4개인데 지금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그래요. 뭐 요놈 섞여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자, 근데 잎맥이 저렇게 2개면 확실히 콩나무고 3개면 콩나무일 수도 있고 팽나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팽나무 잎이 같은 나무 크기일 때 비슷한 크기일 때 팽나무 잎이 큽니다. 요건 콩나무 같아요. 요거는 지금 저놈을 찍은 거예요. 저놈을 제가 지금 저기 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건 영상을 나중에 더빙을 뜬 거라서 그런데 저놈을 찍은 건데 저놈은 아까 보시면 저놈은 작잖아요. 팽나무에 비하면 훨씬 작죠. 저는 잎이 보면 요 콩나무인데 작죠. 네.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팽나무가 같은 크기의 나무일 때 보면 잎이 훨씬 작아요.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산에 있는 팽나무나 콩나무는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분재로 왔을 때 잎의 크기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콩나무가 분재로서는 더 적당한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잎이 저렇게 작으니까 같은 크기로 줄어들었을 때 잎의 크기가 팽나무 대비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. 원래 분재로 줄어들면 원래 자연에 있는 나무보다는 훨씬 작지만은 그래도 그거 대비하더라도 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. 콩나무는. 근데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지 100%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아마 저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. 어쨌든. 자, 이제 관통을 했습니다. 관통을. 이렇게 관통을 했고 요즘에 저런 전동 공구들은 얼마 안 합니다. 알리 가면 저거 몇 푼 하지 않습니다. 저런 거. 뭐 한 2, 3만 원 합니다. 2, 3만 원. 근데 사실 때 제가 지금 저렇게 리드 선이 이렇게 길게 나와서 작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걸로 사신 게 편해요. 그냥 짤목하게 막바로 기구에 막바로 그걸 갖다가 날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저런 틈새 하기가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저렇게 리드 선이 길게 나와 있는 걸 사시면 훨씬 더 작업하시기 편합니다. 뭐 한 2, 3만 원밖에 요즘엔 다 배송도 무료니까 2, 3만 원이면 삽니다. 저거. 국내 쇼핑몰에서 사면 아무래도 걔들도 뭔가를 남겨있기 때문에 아마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알리에서 막 걸어 사시면 2, 3만 원 밖에 안 합니다. 뭐 핸드폰에서 알리 앱 그냥 다운받아 갖고 로그인 하시면 회원가입 하시면 바로 사실 수 있어요. 전동 뭐 조각기 뭐 이렇게
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전동 조각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옛날에 뭐 드레멜 조각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한 10만 원 넘어갔던 거예요. 독일 건데 그게 뭐 사실 이제 중국 것도 옛날 거 짜놔서 막 쓰다가 고장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거는 고장이 잘 안 나더라고요. 생각보다. 근데 뭐 전동 톱 먼저 사봤는데 고장이 나더라고. 근데 이거는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. 자,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일단은 분해 올리기 전에 전정을 대충 했습니다. 전정을 제가 지난번 그 팽나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마 팽나무 합식이라고 올린 거인데 거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전정은 저렇게 작은 소품들 저거 뭐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모르겠지만은 저런 소품들 팽나무 뭐 이렇게 느릅나무 저런 것들 잡목들 전정 시에 뭐 대충 해도 됩니다. 저거 어차피 저 가지 전정한 가지 결국은 또 잘라야 한 번 더 잘라야 됩니다. 어차피 저게 근데 그 연대감이 그렇게 쉽게 안 옵니다. 그러니까 앞쪽에 이렇게 굵고 뒤쪽에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하려 그러면 몇 번을 잘라가지고 새로 받고 계속 해야지 저걸 계속 이제 계속 받고 또 내년에 또 받고 하면 그 가지를 결국은 가로 세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쭉쭉 뻗기만 하지 굵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안에서 잘라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죽으라고 잘라봤자 별 의미는 없어요. 결국은 나중에 다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늦게 자르는 게 좋아요. 근데 이제 안 자르면 안에서 햇빛 못 본 놈들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햇빛을 다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모든 가지들이 가급적 안 자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제 생각입니다. 그냥 제 생각. 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자, 저 화분은 제가 저 나무에 어울리는 화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. 달분 같은 데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작은 것들만 있어가지고 저 크기에 없어갖고 오늘 또 옛날에 한번 저거는 이걸 심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심으려고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화분 그러니까 일반 그 접시라 그래야 되나 종지기 밥공기처럼 생긴 화분 있죠. 못생긴 거 보통 잘 안 쓰는 거 그런 형태로 생긴 걸 갖다가 저걸 자른 거예요. 뭔 톱이야. 요즘에 전동 그라인더 있는데 그 날이 저런 도자기 자르는 날이 있어요. 한 2만 원 합니다. 날만. 그걸 달아갖고 자른 겁니다. 잘 자릅니다. 금세 잘라 그럽니다. 저거 뭐 자르는데 한 뭐 1, 2분이면 자릅니다. 자, 저렇게 쟤는 좀 눕혀서 저걸 왜 저렇게 저 형태의 걸 아까처럼 세우면 원래 처음에 있던 원래 그 화분에 시켰던 그렇게 세워버리면 저 짤록하게 그 가운데가 빨려 들어갔잖아요. 콜라병처럼. 그렇게 빨려 들어간 나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. 보기가 싫고 그 나무가 이게 뭐 저게 모양목이 아니잖아요. 모양목이 아니고 그냥 위에 뭐 희한하게 뭐 저런 괴목이라 그래야 되나? 괴목 형태의 나무이기 때문에 똑바로 세우면 못이 안 나요. 그래서 저렇게 눕혀야 돼갖고 눕혀 심으려고 그러면 일반 화분에다가도 눕힐 수가 있지만 일반 화분에다 저렇게 눕혀버리면 또 그것도 이상해요. 그래서 달분 형태를 심어야 되는데 맞는 게 없어갖고 저렇게 일반 자사분 중에 우리가 그런 화분 형태를 무슨 화분 형태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우동 그릇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. 그런 형태의 걸 저렇게 자른 겁니다. 그리고 쓸 일이 없으니까 처박혀갖고 뭐 저 분은 잘 쓰질 않아요. 사실 뭐 저런 나무에다가 뭘 심어도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. 저런 화분 그런 형태의 우동 그릇 같이 생긴 화분에다가는 뭘 특별히 뭐 심을 만한 게 없어요. 제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린 겁니다. 화분 만드시는 분들이 저런 형태의 분을 좀 많이 만들어서 팔면 팔릴 것 같은데 아마 저런 형태로 만들려 그러면 아마 수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반 화분 같은 경우 찍어서 이렇게 팍팍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언밸런스 하잖아요. 좌우도 언밸런스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거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마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안 만드나 봐요. 근데 뭐 어쨌든
중국 같은 데 가서 OEM으로 만들어 오면 될 텐데 왜 안 만드나 몰라. 이 달분 같은 게 팔기는 파는데 다 그 좀 이상하거나 그 뭐 천편일률적으로 나온 거 있고 좀 조그마한 것들은 이쁜 것들이 있는데 큰 것들은 나오면 이상한 것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또 뭐 싸지도 않고 그래서 나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저 뒤쪽에 뿌리가 아직 들려 올라온 골이 있어갖고 저 지금 뿌리가 옆으로 눕히다 보니까 들려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저 뿌리를 좀 가릴 겸 해서 돌을 한번 얹어 보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뿌리도 숨기고 그래서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올렸는데 그 올려서 완전히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또 뭐 그닥 또 어울리는 것지도 않아.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. 네. 네,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상처 안쪽에 지금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아직은 이제 좀 거무튀튀하게 있는데 저 상태, 저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저 상태가 진짜 괜찮아 보이잖아. 나름 어울려 보이는데 저게 이제 그냥 두면 저게 계속 썩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썩어 들어가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이 썩으면 또 보기가 싫어요. 허옇게 뭐 이렇게 하고 막 물 차고 하면. 그래서 물 안 차게 이렇게 각도를 조절은 해놨습니다. 저걸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저기다 또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칠하더라고요. 순간접착제를 칠하면 느낌은 조금 번질거려서 사라지는데 색깔 같은 건 유지가 되니까 순간접착제를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황합제를 칠하면 되는데 유황합제는 너무 하얀색이 도드라지게 보여갖고 좀 인위적인 그게 느껴져서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데 뭐 유황합제를 한번 칠해보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색을 위에다 더 칠하면 되니까 지난번 제가 합식하면서 칠한 거 있죠. 그렇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돌을 한번 올려고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찌든 간에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 부자연스러움은 많이 이제 사라진 거 같지 않나요? 처음에 이렇게 많이 빨려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짤록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뻗쩍이 서 있는 거 저런 형태의 괴목 상태의 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허리까지 빨려갖고 있던 놈을 갖다가 눕혀서 허리 빨린 걸 갖다가 숨기고 그리고 그 썩어 있는 부위는 관통을 시켜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